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옛 이야기에 담겨 있는 고장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울지 한번 눌러볼게요. 옛 이야기에 담겨있는 고장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해 알아봅니다. 옛 이야기의 역사적인 유래와 특징을 알아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55척을 보시면은 피맛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종로에는 상인들을 비롯한 중인들과 천민들도 많았는데요. 널찍한 종로로 고관들이 말을 타고 지날 때마다 이들은 엎드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양반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면 뒷길로 숨어버리곤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피해 숨었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피막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웠던 피막골에는 차츰 서민적인 음식점들도 생겨났는데요. 이곳에 생겨난 선술집이나 국밥집들은 가난했던 서민들을 위로하는 훌륭한 음식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피막골의 역사는 최근까지도 이어졌었는데요. 해장국을 비롯해 빈대떡, 생선구이, 그리고 지친 직장인들을 달래줄 술집과 찻집들이 한때 피막골의 넉넉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피맛골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요. 말을 피하다가 생긴 곳이고요. 이곳의 대표적인 지도를 먼저 볼게요. 실제 지금 피맛골은요, 광화문역, 여기 이순신 장군 있고 세종대왕 있는 이 아주 멋진 이 거리의 이 뒤편이에요. 잠깐 요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서울의 중심부에 이순신 장군 있고 그다음에 세종대왕 계시는 이 거리에 이 뒤편, 이 뒤쪽 골목이 되겠습니다. 뒤쪽 골목이요.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이 뒤편 골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멋있는 골목 뒤가 바로 피막골인데, 네, 지금은 옛날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빌딩이 생기고 그런 예전 같은 그런 골목의 모습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식당이 있는데 바로 청진옥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진옥이라는 곳이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장국을 만든 곳이고요. 네, 1900, 네, 몇 년도죠? 36년도쯤에 생겼다고 하네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제는 박물관으로 옮겨졌어요. 피막골도. 피막골도 이제 새로운 빌딩에 이제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피막골 이야기 잘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으로 가주세요. 여러분들 고장의 전에 내려오는 옛 이야기로 고장의 자연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환경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 환경이란 무엇이냐? 바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산, 강, 들, 하천, 바다, 동물, 식물, 그래서 이런 자연들이 바로 자연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자연 환경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탄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 탄천의 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숯을 의미하는데요. 조선시대에 강원도에서 실어온 땔감들 때문에 개천이 검게 물들어 변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그런데 이 탄천에는 숯과 관련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먼 옛날 아주 오래 산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산 동방삭을 잡아들이기 위해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를 보냈지만 지혜로운 동방삭은 쉽게 잡히지 않았는데요. 염라대왕의 근심이 깊어지자 마침내 한 저승사자가 꾀를 냅니다. 저승사자는 동방삭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마을에 찾아와 개천으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숯을 물에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동방삭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저승사자에게 숯을 물에 씻는 이유가 무엇이오? 라고 묻자 저승사자는 숯을 하얗게 만들려고 씻고 있는 중이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방삭이 나는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처음 듣는 소리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이 사람이 동방삭이 틀림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탄천의 상류 지역 일부에는 검은 돌이 많아 물빛이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내, 검천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탄천이라는 곳이 원래는 이 백제, 즉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혹시 인천 관련한 수업을 들었으면은 그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이 하남의 위례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그 군대들이 이곳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의 군사 훈련장으로 이 탄천 지역이 쓰였어요. 근데 이때 군사들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장작을 연료로 해서 장작을 태우고 밥을 만들고 나면 이 장작이 뭐가 될까요? 타고 나서. 그렇죠. 수치되죠. 이 냇가가 정화될 것이다 하고 많은 수를 남겨놓고 냇가에 두고 갔는데 이때 물이 참 검해졌다 하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마을은 순내라 불리게 되었고 순내를 한자로 바꾸면은 탄천이에요. 그래서 탄천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자연 환경으로 생긴 이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모습으로 생긴 이름도 있는데 한번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걸 볼게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천안 삼거리 능소야 거드르는 제멋에 겨워서는 비늘어졌구나 에루아 에루아흐 성화가 났구나. 노래의 주인공 응소는 경상도에서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가다가 천안 삼거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전라도에 사는 박현수가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가던 중 천안에서 능소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천안 삼거리는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과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천안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현수가 과거에 급제해 천안으로 능소를 만나러 오자 능소는 매우 기뻐 천안 삼거리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지명에 얽힌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서 나온 옛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박현수와 능소라는 두 남녀가 사랑을 이룬 장소로 천안이구나, 천안 삼거리구나 해서 천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네요. 또 안성맞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성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안성의 유기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런 안성의 유기를 소개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안성맞춤 박물관이에요. 이 박물관의 전시실에는 먼 옛날 사람들이 유기를 만들었던 방법을 볼 수 있으며 안성에서 제작된 유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기를 관람할 수 있어요. 또한 유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코너, 안성유기의 역사와 관련 문화에 대한 다양한 영상물을 볼 수 있답니다. 이 박물관처럼 내가 사는 고장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고장의 지명이라는 것은 바로 땅의 생김새, 즉 자연환경이죠. 혹은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 가지고 이런 이름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게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지명이란 뭔지 한번 눌러볼게요. 땅의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지는 땅지고 명은 이름명이에요. 그래서 땅의 이름인데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자연환경 혹은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눌러볼게요. 자, 이런 데도 있네요. 수분마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 마을 동네 이름은 수분마을인데 전라북도 장수에는 수분이라는 마을이 있네요. 이곳에는 소나무가 서 있는 장소가 물이 나뉜대요. 그래서 물이 물수, 분, 나뉠 분. 그래서 물이 이곳에서 나뉜다. 근데 나뉜데 어디까지 갔냐? 하나는 북쪽으로는 금강으로 가고 하나는 남쪽으로는 섬진강으로 간대요.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들에 나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숲은 마을인가 봐요. 또 마이산이라는 이름도 있네요. 이 마가 한자가 재밌는 게 말마자의 귀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이거 말의 귀처럼 보인다 해가지고는 마이산이라 했다네요. 전라북도 진안에 있대요. 불러볼게요. 말의 귀처럼 보이나요? 그 다음에 물이 굽이쳐 흐르는 곳 하회마을인데 아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굽이쳐서 흘러요. 아주 멋있죠? 이곳은 보니까 하회는 한자로 물이 감싸고 돈다라는 것을 하회라 하네요. 그래서 물이 감싸고 도는 마을이다. 이런 뜻이네요. 또 생활 모습 보시면은 잠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서울에 있어요. 잠실에 이제 롯데타워 아주 높죠. 우리나라 가장 높은 빌딩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누에예요. 누에가 뭐지 이거? 누에가 실을 만드는데 누에가 만드는 실은 아주 좋고 고급이에요. 옛날부터. 근데 이 잠실은 어떤 곳이냐? 바로 말 그대로 한자가 누에잠의 집실이어서 누에를 키우는 방이다 해서 조선시대에 이곳은 누에를 키우는 마을이었어요. 그다음에 율전이라는 곳인데 수열에는 율이 한자로 밤나무예요. 이곳에 밤나무가 많았나 봐요. 율전이라는 곳에는. 그다음에 또 전라북도 군산시에는 장미동이라는 곳이 있네요. 근데 이게 뭐 꼭 장미가 아니라 저장할 장에 쌀미에서 쌀을 저장하는 곳이다 라고 써 있는데 언제냐? 이건 슬픈 역사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잠깐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의 쌀을 일본으로 마구 뺏어가기 위해서 이 군산에 쌀을 많이 군산에 장미동에 쌀을 많이 쌓아두어서 장미라 한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럼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두물머리라는 곳은요. 양평에 북한강과 남할강의 두 줄기가 만난다 해서 두 물이 만나는 머리다 해서 두물머리. 그다음에 경상남도 밀양시에는 얼음골이 있는데 여름 바위 틈에 얼음이 생긴대요. 어이구 신기해라. 이런 것도 있네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연 환경을 알 수 있는 지명이고요.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지명으로는 먼저 기와말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남시 복정동에 기와를 굽던 기와는 여러분들 옛날 기와집 그 양반에서는 기와집에 기와를 만드는 곳이네요. 그래서 기와를 만드는 마을이다. 그다음에 말죽거리 여러분들 서초구 양재동에 말죽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옛날에 조선시대는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 타면서 서울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말도 밥 먹어야지 했는데 그 말에게 죽을 끓여 먹인 곳이라 해서 말죽거리라 불린다 합니다. 자, 활동 1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